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통쾌한 반전이 있는 이야기예요. 재벌 2세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연인의 가족을 테스트해본 이야기인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마지막 반전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거예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이런 통쾌한 반전 이야기가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구독을 누르시면 더 재미있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구독자분들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면 저도 정말 기뻐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33세 김도현. 겉으로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사실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후계자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죠. 도현은 일부러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았거든요. 아들아, 왜 굳이 그렇게 살아야 하냐? 아버지가 항상 물어보셨어요. 아버지, 진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요.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 말고요. 도현의 아버지는 전국의 백화점과 호텔을 운영하는 대기업 회장이었어요. 자산만 수조 원이 넘는 정말 큰 기업이었죠. 하지만 도현은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며 월급쟁이로 살고 있었어요. 2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 박지연도 도현이 재벌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냥 성실한 회사원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오빠는 정말 성실해. 그런 게 좋아. 지연은 늘 이렇게 말했어요. 도현은 지연과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지연의 가족이 돈이 아닌 사람 자체를 보는지 말이에요. 이번 상견례에서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야. 도현은 상견례를 앞두고 아버지와 상의했어요. 아버지, 상견례 때도 평범한 집안인 척 해주세요. 정말로? 굳이 그래야 하겠니? 네, 꼭 필요해요. 도현의 아버지도 아들의 뜻을 이해해 주셨어요. 좋다. 아버지가 도와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만약 그 집안이 우리를 무시한다면? 그땐 결혼 안 하겠어요. 평소 도현네 집은 강남의 대저택에서 살았지만 상견례 며칠 전부터 일반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물론 임시로요. 연출을 위해서였죠. 이 정도면 평범한 중산층 정도로 보이겠지? 응, 적당한 것 같아. 부모님도 평소 입던 명품 옷 대신 백화점에서 파는 일반 브랜드 옷을 입으셨어요. 도현도 평소 타던 수입차 대신 작은 국산차를 빌려서 타고 다녔어요. 이 정도면 평범한 회사원으로 보이겠지? 모든 준비가 완료됐어요. 지연은 도현의 이런 상황을 전혀 몰랐어요. 오빠네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에요? 그냥 평범한 분들이야. 아버지는 작은 회사 다니시고, 아, 그래요? 저희 아버지랑 비슷하네요. 하지만 도현의 마음속에는 불안함도 있었어요. 만약 지연 가족이 우리를 무시한다면 그럼 정말 결혼을 포기해야 하나? 사랑하는 여자였지만 가족의 인성은 중요했거든요. 드디어 상견례 날이 왔어요. 도현은 평범한 정장을 입고 부모님도 수수한 옷차림으로 나오셨어요. 평소 운전기사가 모는 차 대신 도현이 직접 작은 차를 몰고 갔어요. 어머, 차가 좀 작네요. 지연의 어머니가 첫마디를 하셨어요. 네, 연비가 좋아서요. 도현이 대답했어요. 한정식 집에서 만났는데 지연의 부모님 표정이 미묘했어요. 도현의 차림새를 보더니 뭔가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반갑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반응이 차가웠어요. 사돈 어른, 어떤 일 하세요? 지연 아버지가 바로 직업부터 물어보셨어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도현 아버지가 겸손하게 대답하셨어요. 아, 그래요? 회사 이름이? 잘 모르실 만한 작은 회사예요. 지연 아버지의 표정이 시시해졌어요. 도현은 이 모든 걸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아직 본격적인 이야기도 안 했는데 벌써 이런 반응이라니. 역시 사람은 겉모습을 보는구나. 지연도 부모님의 태도를 보고 민망해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하지만 부모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져만 갔어요. 평소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던 도연 부모님도 이런 대접을 받아보기는 처음이었죠. 하지만 아들을 위해 꾹 참고 계셨어요.
식사 중간에 지연 아버지가 본격적으로 캐묻기 시작했어요. 도연 씨는 연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아버지? 지연이 말렸지만 아버지는 계속했어요. 궁금한 게 당연하지 않나? 우리 딸 시집 보내는데 도연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냥 평범한 수준이에요. 평범하다는 게 얼마나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지연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대략 4천만 원 정도요. 도연이 일부러 적게 말했어요. 4천만 원? 지연 아버지가 코웃음을 쳤어요. 요즘 세상에 그걸로 어떻게 살아요? 우리 딸이 고생하겠네. 지연 어머니도 거들었어요. 지연이가 교사라서 다행이지. 혼자서는 힘들겠어요. 정말 무례한 말들이었어요. 도연 부모님도 이런 말을 들으며 기분이 상하셨어요. 하지만 아들의 부탁 때문에 꾹 참고 계셨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능력이 부족해서. 능력 부족한 게 죄는 아니지만 지연 아버지가 말을 흐렸어요. 그 말 속에 담긴 무시가 너무 노골적이었어요. 도연은 정말 화가 났어요. 부모님이 이런 대접을 받는 모습을 보는 게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테스트를 위해서 참아야 했어요. 지연은 부모님의 태도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버지, 어머니, 너무하세요. 하지만 부모님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지연 아버지가 더욱 노골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딸이 너무 아까워요.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도연이 참다 못해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지연이는 대학도 좋은 곳 나오고 교사라는 안정적인 직업도 있어요. 그런데 신랑 될 분은 말끝을 흐리며 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도연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들도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성실한 건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지연 어머니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요즘 결혼하려면 집도 있어야 하고 경제력도 있어야 하는데 도연 씨는 그런 게 좀 부족해 보여요. 정말 직설적이고 무례한 말이었어요.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나는 도연 오빠가 좋아요.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 너는 아직 몰라. 지연 어머니가 딸을 나무랐어요. 결혼은 사랑만으로 하는 게 아니야. 현실적인 것도 봐야 해. 도연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지연의 가족이 이런 사람들이라니. 지연이는 다르겠지만 이런 가족과 평생 지내야 하나?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연 아버지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그런데 결혼하면 집은 어떻게 할 건가요? 신혼집 말이에요. 드디어 나왔어요. 도연이 대답했어요. 전세로 시작하려고 해요. 전세요? 지연 아버지가 코웃음을 쳤어요. 요즘 세상에 전세로 시작해요? 그것도 부모 도움 없이 본인 돈으로요? 4천만 원 벌어서 어떤 집을 얻을 건데요? 정말 무시하는 투였어요. 도연 아버지가 참다 못해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만큼은 도와준다고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지연 어머니도 거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딸이 고생할 게 뻔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을 찬성해요? 부모 마음도 생각해 보세요.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발 그만해 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무시해요? 무시가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야. 지연 아버지가 딸에게도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나중에 후회할 거야. 가난하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도연은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이런 모욕을 당하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지연의 가족이 정말 이런 사람들인지. 지연 아버지가 마침내 폭탄 선언을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혼은 반대예요. 우리 딸이 너무 아까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자리가 얼어붙었어요. 지연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내 말이 틀렸나? 도연 씨 미안하지만 우리 딸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정말 직설적이고 모욕적인 말이었어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차이가 너무 나요.
도연 부모님도 충격을 받으셨어요.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사돈,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 있어요. 지연 어머니도 동조했어요. 우리도 이런 말하기 싫어요. 하지만 딸 앞날을 생각하면 이해해 주세요. 지연이 울면서 부모님께 매달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발요. 저 정말 도연 오빠 좋아해요. 왜 이러세요? 지연아, 너는 아직 몰라. 지연 아버지가 딸을 달랬어요. 나중에 고마워할 거야. 지금은 화나겠지만 도연은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하지만 마지막 카드를 써보기로 했어요. 정말 돈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사람은 보지 않으시고요. 당연히 돈이 중요하죠. 지연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랑만으로는 밥 못 먹어요. 현실을 보세요. 도연이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그럼 제가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으면 인정해 주시겠어요? 당연하죠. 그럼 달라지겠죠. 지연 아버지가 코웃음을 쳤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불가능하죠. 4천만 원 받는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돼요. 도연이 다시 물어봤어요. 정말 만약에 제가 충분한 경제력이 있다면요? 그런 가정은 의미 없어요. 지연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없는 걸 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 앞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정말 현실만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지연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도연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지연 아버지가 딸을 꾸짖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 결혼하고 나면 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거야. 도연은 이제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걸, 사람의 인품이나 성실함은 전혀 보지 않는다는 걸. 이런 가족과는 정말 함께할 수 없겠다. 도연 부모님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어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셨죠. 그럼 저희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도연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도연 가족은 대화를 나눴어요. 아들아, 이제 확실해졌지? 네, 아버지. 정말 실망이에요. 지연이는 좋은 애인데 가족이. 그래, 결혼은 개인끼리 하는 게 아니야. 가족끼리 하는 거야. 아버지의 말씀이 정말 맞았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진실을 알려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우리가 누군지 정확히 알려주고 싶어요. 도연은 지연에게도 실망했어요. 물론 지연이 부모님을 말리긴 했지만 충분히 강하게 나서지 못했거든요.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더 강하게 말렸을 텐데. 아들아, 그래도 지연이한테는 미안하지 않나?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저도 지연이는 미안해요. 하지만 이런 가족과는 며칠 후 도연은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지연의 가족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려주기로 한 거예요. 단순히 복수가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지연아, 우리 한 번 더 만나자. 부모님들과 함께 도연이 지연에게 연락했어요. 오빠, 정말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연이 기뻐했어요. 하지만 도연의 속마음은 달랐어요. 이번에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생각이었거든요.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궁금하다. 두 번째 만남 날 도연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평소 타던 최고급 수입차를 몰고 왔거든요. 억 단위가 넘는 차였어요. 지연의 가족이 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차는 벤틀리 아니에요? 도연 씨가 저런 차를 도연이 차에서 내렸는데 옷차림도 완전히 달랐어요. 명품 정장에 명품 시계까지. 평소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죠. 안녕하세요. 도연이 인사했지만 지연 가족은 당황해서 말을 못했어요. 저 도연 씨, 그 차는? 아, 이거요? 제 차예요. 지연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오빠, 저 차가 오빠 거예요? 응, 왜? 도연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지연 아버지가 어리둥절해했어요. 저번에는 작은 차를 타고 오셨는데, 아, 그때는 연비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평소에는 이 차 타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번에 도연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뀐 거예요. 들어가서 이야기하죠. 지연 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정중해졌어요. 식당에 들어가서 도연이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번에 정확한 이야기를 안 드렸어요. 제가 누군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긴장하며 들었어요. 저는 한국 최대 유통업체 세경그룹 후계자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자리가 조용해졌어요. 세경그룹이요? 지연 아버지가 떠듬거렸어요. 네, 맞아요. 도연이 명함을 꺼내서 건네줬어요. 세경그룹 부회장 김도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연 어머니가 그 명함을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그럼 저번에 말씀하신 연봉은? 실제로는 연봉이 아니라 용돈이에요. 한 달 용돈이 4천만 원이죠. 지연의 가족들이 모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거예요. 그럼 왜 처음에 말씀 안 하셨어요? 당신들의 인성을 보고 싶었거든요. 도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정말 사람을 보는지 아니면 돈만 보는지. 결과는 뻔했죠. 지연이 충격받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 왜 말 안 해줬어요? 말했으면 달라졌을까? 당신 부모님의 본성이 바뀌었을까? 지연 아버지가 급하게 말했어요. 도연 씨 오해예요? 저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너무 뻔한 변명이었어요. 지연의 부모님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도연 씨,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오해했네요. 다시 생각해보니 좋은 분이에요. 하지만 도연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저번에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니까 무시하신 거잖아요. 이제 와서 좋은 분이라니요? 지연 어머니도 급하게 변명했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사실은 처음부터 도연 씨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거짓말이 너무 뻔했어요. 그럼 왜 파혼하자고 하셨어요? 도연이 따져 물었어요. 우리 딸이 아깝다고 하셨잖아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세요? 지연 아버지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건 오해였어요. 저희가 성급했네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당신들의 진짜 모습을 봤거든요. 돈 없으면 무시하고 돈 있으면 떠받드는. 지연이 울면서 매달렸어요. 오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요. 부모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저까지 미워하지 마요. 도연이 지연에게 물어봤어요. 지연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번에 부모님이 나를 무시할 때 뭘 했지? 지연이 할 말이 없었어요. 충분히 말리지 못했잖아.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더 강하게 나섰을 거야. 도연의 말에 지연이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 말이 맞아요. 저도 부끄러워요. 하지만 저는 정말 오빠를 사랑해요. 도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사랑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가족이 이런데 어떻게 결혼해? 평생 이런 일이 반복될 텐데. 지연 아버지가 급하게 말했어요. 도연 씨,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도연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저를 무시하고 모욕한 걸 용서하라고요? 부모님이 그런 말씀 들으시는 걸 봤는데 지연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현실적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도연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이제 와서 좋은 분이라고 하시는군요. 도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저번에는 우리 딸이 아깝다고 하시더니 도연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오늘로 모든 관계를 정리하겠어요. 지연아, 미안하지만 결혼은 할 수 없을 것 같아. 지연이 도연의 팔을 붙잡았어요. 오빠, 제발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부모님도 잘못을 인정하잖아요. 하지만 도연은 단호했어요. 지연아, 이해해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거야. 지연의 가족들이 모두 당황했어요. 몇십억 재산의 사위감을 놓치게 생긴 거잖아요. 도연 씨, 정말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기회는 이미 드렸어요. 도연이 명함을 다시 집어들며 말했어요. 그때 당신들이 보여준 게 진짜 모습이에요.
지금은 그냥 연기일 뿐이고요. 도연의 부모님도 일어서셨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어요. 물론 피육이 담긴 말이었죠. 지연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오빠, 정말 이렇게 끝낼 거예요? 2년 동안의 사랑이 이게 다예요? 도연이 돌아서며 대답했어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존중도 중요해. 당신 가족은 나와 내 가족을 존중하지 않았어.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할 수 없어. 도연이 떠난 후 지연의 가족은 멘붕 상태였어요. 아빠 때문이야. 지연이 아버지에게 화를 냈어요. 왜 그렇게 무시했어요? 내가 어떻게 알았겠니? 지연 아버지도 후회했어요. 세경그룹 후계자인 줄 알았으면 그런 태도로 나오지 않았을 텐데. 지연 어머니도 한숨만 쉬었어요.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봐. 돈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네. 지연이 울면서 말했어요. 2년 동안 사귀면서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다 망쳤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후회는 계속됐어요. 세경그룹이면 정말 큰 기업이잖아. 백화점, 호텔 다 그 집 거고 우리가 정말 바보였네. 지연 아버지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세경그룹 회장의 아들 김도연에 대한 기사들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맞네. 정말 재벌 후계자야. 우리가 얼마나 큰 기회를 놓쳤는지. 며칠 동안 지연은 도연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도 읽지 않았어요. 완전히 연락이 끊어진 거였어요. 정말 끝인가 봐. 지연이 절망하며 중얼거렸어요. 내 인생 최고의 기회였는데 몇 달 후 지연은 우연히 도연의 결혼 소식을 들었어요. 대기업 회장의 딸과 결혼한다는 기사가 났거든요. 사진 속 도연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역시 그런 사람이었구나. 지연이 쓸쓸하게 중얼거렸어요. 나 같은 평범한 사람과는 애초에 안 맞았어. 지연의 가족들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바보였네. 지연 아버지가 후회하며 말했어요. 돈만 보고 판단한 게 화근이었어. 그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지연 어머니도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반면 도연은 정말 행복했어요. 새로운 신부의 가족은 도연의 인품을 먼저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재벌이라는 걸 알기 전부터 도연을 좋아했거든요. 역시 사람은 인성이 중요해. 도연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지연이 가족 덕분에 깨달았어요. 진짜 좋은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됐죠. 도연 아버지도 만족해 하셨어요. 그래, 그런 사람들과는 가족이 될 수 없어. 이제 진짜 좋은 가족을 만났구나. 결혼식 날 도연은 정말 행복해 했어요. 새 신부의 가족들은 도연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거든요. 돈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봐주는 가족이었어요. 한편 지연은 그날 집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어. 그때 부모님을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모든 걸 잃었네. 지연의 부모님도 평생 후회하며 살아야 했어요. 돈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대가가 이렇게 컸던 거예요. 우리가 세경그룹 며느리 아버지가 될 뻔했는데 정말 어리석었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통쾌하면서도 교훈적인 이야기였죠?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연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지연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지연의 부모님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실적인 거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너무 돈에만 치우친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정말 궁금해요.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도 들려주세요. 이런 통쾌한 반전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의 하루가 더욱 흥미진진해질 거예요. 더 많은 놀라운 이야기, 더 많은 반전을 함께 만날 수 있거든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덕분에 저도 더 열심히 이야기를 만들 수 있어요.
구독자분들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기뻐요. 다음에는 또 어떤 반전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말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도 정말 의미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시면 더욱 좋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